백운기의 시사 1번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기자회견, 취임 후 첫 회견이었는데요. 그래서 관심이 컸지만 반응은 천지차입니다. 여야 반응이 다른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언론들 반응도 제각각인데요. 성찰과 쇄신이 보이지 않아서 공허했다, 이런 평가가 있는가 하면 굳이 또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서 홍보 영상이나 배경음악 없이 격식을 차리지 않은 게 돋보였다, 이렇게 평가한 매체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패널들과 함께 어제 기자회견부터 돌아보겠습니다. KBC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에서 보내드리는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잠시 후에 출발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윤경호 MBN 논설위원,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우영우보다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유튜브 실시간 댓글, 그리고 문자 메시지 샵 2315로 의견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준비한 소정의 선물, 전지현 씨 BHC 치킨 쿠폰, 그리고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머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시사 1번지 몰라서 못 듣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장성철 소장. 네. 방송하기 전부터 500명 넘는 분이 들어와서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고 이러는 거 보면은 정말 기뻐요. 아주 이 시사 1번지가 좋은 공론의 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방송을 그래도 좀 꽤 하는 편인데, 이렇게 방송 시작 전에 이렇게 청취자분들하고 활발하게 의견 개진하고 또 저를 많이 이렇게 혼내시는 이런 방송은 처음이다. 그래서 저 너무 많이 혼내지 마시고 칭찬도 많이 좀 써주시기 바란다. 네. 라고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기엔 칭찬이 더 많은 것 같던데요. 아닙니다. 오늘도 지금 뭐 책임져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 약간 동원한 느낌도 나던데요. 동원이요? 동원은 제가 아니고요. 자발적인 팬. 동원 좀 해주십시오. 동원. 제가 그럼 페이스북에 제가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해 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10월 25일이 백운기의 시사 1번지 1주년 되는 날인데, 네. 그때는 이렇게 찐 애청자들을 모시고 함께 방송하는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공개 방송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춤이라도 추겠습니다. 자, 어제 기자회견부터 한번 좀 살펴보지요.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옵니다. 어제 대체적으로 우리 애청자들께서 보내주신 반응은 좀 답답했다라는 게 많은데, 오늘 언론들을 이렇게 쭉 매체들 글을 살펴보면 또 이런저런 반응이 나옵니다. 여야 반응이 다른 거야 뭐 그렇다 치고, 여기에 언론인이 계시니까 언론인의 평가를 먼저 한번 좀 들어봅시다. 전체적으로 어제 기자회견 윤경호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국민이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는 왜 질문도 없고 답이 없었을까? 이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질문을 왜 안 했느냐 이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언론인, 저도 사실 벌써 오래전입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출입 기자였거든요. 예. 이제 사전에 질문에 대해서 조율을 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나 이제 당시에는 내용에 대해서 뭐 걸러내고 이런 거보다는 중복을 피하자는 명분 하에 질문 순서를 대강은 정합니다. 뭐 저야 뭐 경제 쪽을 주로 많이 이제 질문을 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추가 질문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네. 대통령과의 회견에서는 항상 보는 분들은 답답하죠. 대통령이 엉뚱한 답변, 쉽게 말하면 동문서답을 하고 넘어가 버리면, 아니면 두루뭉술하게 얘기하고 넘어가 버리면, 어제도 처음에 나온 지지율 질문, 그건 누구나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스스로는 과연 지지율이 저렇게 급락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정말 잘못 제가 생각했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려나 기대를 했을 텐데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죠. 이준석 전 대표죠 이제. 예. 그러니까 여당 내에 이 내분, 내홍 이거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가 버렸죠. 더 이제 궁금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배우자 리스크 아닙니까? 김건희 리스크 이렇게 얘기하면 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와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비서실의 사적인
2년 채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유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아예 질문도 없고 답변도 없죠. 질문이 아예 없었으니까 답변할 필요가 당연하죠.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정도를 현안이었다고 본다면 뭐 전혀 국민이 궁금해한 거는 안 다루고 넘어가 버리는 이렇게 됐으니까 평가가 좋을 리가 없는 거죠. 그 부분에 관해서 듣고 싶어 하는 국민들이 참 많았을 텐데 아예 질문이 없었으니 답변은 기대할 수도 없는 거고 전체적인 형식은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에 40분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50분 좀 넘게 했습니다만 앞에 모두 발언만 해서 한 20분 8.15 경축사보다 더 길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 전에 보면 대통령 기자회견 할 때 질문하는 기자를 대통령이 이렇게 지명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어제는 대변인이 지명을 했기 때문에 대변인은 기자들을 좀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 기자는 뭐 어떤 내용을 질문할 거야라고 좀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기자들을 이렇게 선정을 한 게 비록 뭐 질문할 사람 사전에 안 짜고 질문 답변 안 짰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하면 대변인이 입맛에 맞는 기자들 골라서 질문시켰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했다 이런 이제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당연히 그런 얘기 나오고 또 외신 기자들에게도 또 배려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발언으로 한 20분 정도를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 질문이 없었다는 게 큰 이제 뭐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만 아쉬움입니다. 뭐 형식을 굳이 따지자면 사실 어저께는 뭐 답변을 하면서 프롬프터 가지고 뭐 옆에 참모들이 질문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코치를 해주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거야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형식에 있어서도 너무 시간을 쫓기는 거. 그러려면 뭐하러 이 직접 기자들과 만나서 회견을 하느냐? 예. 아니 질문이 있으면 제가 다 받겠습니다. 제가 다음 일정을 조금 줄이더라도 계속 받겠습니다라는 파격을 좀 보여줄 위기 상황이었으면 그런 위기 돌파를 위해서는 그런 약간의 기술적인 쇼잉도 좀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기자들이 좀 눈치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더라고요. 사실 대통령을 이 면전에 두고요 아픈 얘기 못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용감한 기자, 치기 어린 기자,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부 총질이라는 문자 그 대통령이 보내신 거 맞습니까? 그리고 그날 법무부 업무보고 받은 직후라는데 그런 거 하실 여유가 있나요? 라는 식의 도발적인 질문을 만약에 했다면 대통령이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질문이 사실 대통령 코앞에서 예. 하는 거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예. 문재인 대통령 때 그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가 있죠. 장성철 소장 인천일보가 그 여기자 한 명이 김예령 지금은 없어진 경기방송이라는 경기방송인가요? 네, 라디오 채널 김혜령 거기에서 뭐 그런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뭐 그렇게 얘기했던가요? 자신감은? 그랬다가 또 문바한테 엄청 혼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장성철 소장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에게 듣는다라는 제목이었는데 결국에는 대통령이 말한다라는 것으로 어제 기자회견 컨셉을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만 하셨다. 국민이 궁금해한 건 세 가지였잖아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적 쇄신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였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원론적이거나 아니면 회피하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맹탕 기자회견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맹탕으로 보십니까? 전 맹탕으로 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뭐 당직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부 보수파 패널들이 아우 정말 잘했다 별 5개도 주고 뭐 이런 자화자찬하는데 저는 그런 분들이 대통령을 망치는 간신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문재인 정권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기자회견을 했다라고 봐요. 그러면 국민의힘 사람들이 야 잘했다. 국정 전반에 국민과 언론이 궁금해하는 그런 거 정말 자세하게 잘 얘기하셨다. 이렇게 했겠냐고요. 아무리 자신의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지만 이런 식의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기자회견 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칭찬한 것은 정말 부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예. 저는 대변인이 확실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바뀌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더 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인데 대통령이 이렇게 기자회견하고 일문일답하고 이렇게 가면은 좀 남아서 기자들한테 대통령의 뜻이 이런 것이다라는 거 설명도 하고 어땠어 좀 얘기 좀 듣고 쫙 그래야지 그냥 대통령만 졸졸졸 따라다녀요. 수행이 본인의 역할입니까? 기자들 담당하라고 대변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변인이 이렇게 우리 윤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왜 자기가 기자들을 선정을 합니까? 말이 안 되죠. 제가 대통령실 기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전날 전전날 해가지고 뭘 질문할 거야? 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뭘 질문할지는 알잖아요. 그랬대요? 예, 다 파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모범 답안도 다 써줬는데 그러면은 A라는 기자가 이런 질문할 거라고 다 나오잖아요. 그럼 본인은 기자를 아니까 당연히 불편한 질문을 할 기자는 뺐겠죠.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외신 기자도 넣고 뭐 다른 뭐 지방지 기자도 넣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는 상당히 부적절한 생각과 판단을 대변인이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대통령실 대변인이 사전에 기자들에게 전화해서 뭘 질문할 것인가를 물어본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럼 원래 그래요. 루틴한 일이죠. 그것들은. 그런데 이제 그 대변인이 몇 명 이렇게 질문할 사람들을 골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질문할 내용을 미리 알고 그 기자를 선정했다. 그러면 네. 사전에 뭐 짜지 않고 했다라고 하는 게 조금은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앵커님 그 뭐 대변인이나 대변실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사전에 다 무슨 질문할지 다 물어보고 얘기하고 준비하고 하는 거는 일정한 루틴이에요. 그러니까 대변인이 뭐 120명 되는 기자한테 다 전화할 수는 없고 대변실에 있는 직원들 다 통해서 무슨 질문할 건지를 다 사전에 파악을 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불편할 수 있는 질문을 할 기자는 아예 빼버린다. 그러면은 제대로 된 기자회견이라고 볼 수 있나 이런 생각 들게 그러니까 하죠. 시간도 그 말이 안 되는 시간이죠. 100일 기자회견인데 정말 너무 실망스러운 기자회견이었다. 네. 반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는데 이게 안 좋은 그런 평가만 받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또 내일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이 부분이 좀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그것도 보지요. 장현미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처음에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는데요. 국민의 숨소리까지 경청하겠다고 했을 때 이렇게 딴 일을 하다가 이렇게 허리를 고추 세우고 주의를 기울여서 막 듣기 시작했어요. 아, 대통령이 정말 바뀌었나 보다. 국민을 향하고 국민만 보고 가겠다라고 하는 게 약간 달라진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희망이 그냥 불신으로 바뀌는 데는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오늘 좀 본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첫 질문이 아니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원인 세 가지 대통령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랬을 때 저도 뭘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꼽으라고 기자분이 질문을 하시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첫째도 저, 둘째도 저, 셋째도 저입니다. 원인. 이렇게 낮은 자세를 보여줬다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굉장히 내용이 없다, 공허하다 하는데 최소한 이런 식의 자기 반성이 녹아져 있었으면 이렇게 감동이 없이 끝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장 소장님 짚어주신 대로 이게 지금 지지율 반등이 정말 현안이지 않겠습니까? 이 정부로서는. 그러면 지금 국정 수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정치적 이벤트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형식에 잘 담아내서 국민들께 설명드리면 되는 건데 그걸 그냥 놓쳐버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100일과 관련해서 굉장히 치적을 막 홍보하더라고요. 제1순위 그러니까 용산으로 옮기면서 국민 소통 시대를 열었다. 어제도 소통하는 대통령이라고 국민의힘에서는 평가하시지만 소통은 기본적으로 주고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심탄회하게 정말 듣고 싶은 말을 그런 말에 좀 마음이 아프더라도 겸허하게 진실되게 설명을 할 의무가 대통령께 있고 최소한 100일 기자회견에서 바뀐다고 하니 그런 모습을 기대했는데 전혀 없다. 저는 클라이막스는 이준석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민생에 매진하느라 정치인의 발언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이걸 믿을 만한 국민이 누가 계시겠어요? 이건 국민을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기만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런 무성의한테도 지지율 반등이 되겠습니까? 이렇게들 다 짜게 어제 기자회견을 평가하시는데 현근택 대변인 칭찬 좀 해보세요.
칭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목이 왜 그러세요? 약간 감기 기운이 네. 있으신가요? 예. 왜냐하면 사실은 출국긴 문답을 저는 왜 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이 출국기- 잠깐만 그러면 물 네네. 마시고 네네. 좀 네. 그 목을 좀 고르시고 그러면 어제 그 가장 논란이 됐던 그 부분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할까요? 어제 이제 과연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답변할까? 그 질문이 나오기는 할까? 그 궁금했죠. 장현민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 관련된 내용을 한번 들어보죠. 조금 껄끄러우실 수도 있을 질문인 것 같은데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겨냥을 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을 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께서 어떠한 정치적 그 발언을 하셨는지 제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고 또 저는 작년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성철 소장. 네. 이제 어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답변을 이런 식으로 이제 피했다 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그 워딩을 좀 챙겨 보니까 네. 다른 정치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이준석 대표하고 일심동체라고 한 적도 있잖아요. 다른 정치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어떤 의미를 둬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일관된 얘기는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 연설에서 막 윤석열 대통령 비판을 했을 때 대통령실에서는 똑같은 입장을 냈거든요. 정치인들의 발언에 일일이 우리가 답을 하지 않는다. 그런 연장선상이라고 보여지는데 대통령께서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가 어떠한 말과 메시지와 행동을 했는지 본인은 알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신경을 안 썼다라는 거는 결국엔 대통령께서 사실과는 좀 다른 얘기를 하신 거 아니냐, 아니면은 이것을 언급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것이 아니냐라고 예.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만큼 저는 상당히 좀 실망스러워요. 정말 그냥 내부 총질이라는 내가 단어를 쓰고 또 이것이 공개가 돼가지고 이준석 대표 많이 좀 곤혹스러웠던 것 같은데 하여튼 보다 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당은 주호영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잘 진짜 안정화되고 수습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얘기라도 좀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윤경호 의원 평소 윤석열 대통령 통 크고 선선한 스타일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어제 그 대목에서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를 했을 때 바로 같은 기자가 아니라도 추가 질문이 아니 그러면 내부 총질이라는 문자는 뭡니까? 예. 라고 만약에 질문이 했다면 바로 나왔다면 이렇게 그냥 넘어가기는 그랬다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글쎄요. 그걸 준비를 당연히 했을 겁니다. 당연히 했겠죠. 그러나 근데 저는 어제 이제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 됐지 않습니까? 본인 말로 정치권에 입문한 지 1년이라는 표현도 어제 썼어요. 근데 그 사이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변했구나. 그러니까 임기응변이라고 얘기하면 뭐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대응을 정치적으로 하고 넘어가는 이 말 솜씨를 좀 배운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예. 사실 그건 전 뭐 칭찬이 아니라는 거를 청와대 아니죠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이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현근택 대변인 목소리 좀 좋아졌습니까? 아직 조금 죄송합니다. 오늘 조금 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결국은 그 인적 쇄신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뭐 지지율 반등이라든지 이런 걸 정치적 목적으로 하지 않겠다. 근데 사실 정치를 이미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정치에 어쩌면 최선두에 있는 분인데 정치적 목적으로 한다는 걸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한다는 건데 그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면 전환, 지지율 반등을 마치 하면 안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 건데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국민들의 시선에 신경을 쓰고 지지율 반등에 신경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정치적 목적인 겁니다. 근데 그거를 마치 정치적 목적으로는 안 한다 그러면 이분이 이제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라든지 이걸 아직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니 대통령이 정치를 안 하면 누가 정치를 하겠습니까? 지금 얘기처럼 이제 이준석 대표 관련도 그렇고 지지율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제 사실은 뭐 제2부속실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별감찰관 얘기도 나왔어야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도 전혀 없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건 하나도 답변 안 하고 곤란한 질문은 다 피해가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하나마나한 기자회견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출근길 문답보다도 못한 기자회견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출근길 문답에 대해서는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하던 분들도 그러면 이제 기자회견 이런 식으로 할 건데 뭐하러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생각이 안 나올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실무진들을 바꿔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러한 컨셉으로 저러한 시간으로 저러한 형식으로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보고를 하고 결정을 하게 만든 그런 참모들 정말 도저히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예. 저게 과연 대통령에게 도와주는 행위인가? 대통령의 지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일까? 그렇게 안 보죠. 회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를 곤란하니까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인식만 더 줬던 것 같아요.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그 부분이 가장 관심이었는데 이준석 대표 반응도 궁금하지요. 이준석 대표는 이제 전 대표라고 해야 되나요? 어제 네.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이제 최고위가 해산이 됐으니까요. 대통령 기자회견을 어떻게 보셨나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뭐 좀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대통령께서 사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불경스럽게도. 예. 임경 의원 봤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대통령의 그 발언을 빗대서 얘기한 거죠. 예. 민생을 챙기다 보니 이걸 못 챙겼다. 나는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 대통령 못 챙겼다 이 얘기니까. 그렇죠. 또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도 이미 네. 정치권에 회자되고 있었던. 이건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죠.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보면 이준석 전 대표의 그 재치는 분명히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그 재치만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이 정치인들이 주는 메시지라는 건 본인이 행동과 말로써 체화되어 있는 철학 사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야 이 젊은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어떤 이 롤 모델로도 삼을 수 있는 거고 이런 건데 그런 점이 좀 아쉽고요. 아까 좀 모두에 왜 대통령이 20분 동안이나 이 얘기를 하는데 시간을 이렇게 할애했을까? 일부러 그랬다면 그건 뭐 전략이었겠지만 바로 이런 점에서 저는 지난 8.15 경축사라고 얘기하는 그게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기회잖아요. 예. 그럼 지난 100일 동안 제가 이렇게 일을 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 나가겠습니다를 가지런히 정리해서 국민에게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때도 그런 것들이 담겨 있지 않은.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120개 국정과제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하는데 그중에 우선순위는 뭐냐 이걸 지금 국민 누구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기회들을 지금 자꾸 놓치고 있는 거다. 동의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준석 전 대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요즘에 계속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핵관 공격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100일을 평가해달라 이런 질문을 하니까 집을 분양했으면 모델하우스와 얼마나 닮았는지가 중요한데 모델하우스에는 금 수도꼭지가 달렸고 납품된 것을 보니까 녹슨 수도꼭지가 달렸다. 그러면 분양받은 사람들이 열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사기 아니냐 그랬더니 지금 그런 지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성철 소장. 윤석열 대통령이 녹슨 수도꼭지였다 알고 봤더니 양도구역 지금 얘기를 하는 연장선상이라고 봐야죠. 그 얘기를 들은 대통령과 윤핵관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정말 화가 많이 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화 나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시절에 했던 얘기들과 공약들과 지금의 행동들, 결정들은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지율이 저렇게 30% 내외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지했던 분들의 거의 뭐 반 정도가 지지를 처리한 거 아니겠냐고요. 예. 그래서 자꾸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우리 잘하고 있는데 왜 안 알아줘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은 결코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원인 진단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장현배 변호사 네. 결국은 이제 이준석 대표의 이런 윤 대통령을 향한 공격은 네. 서로 이제 지지율 싸움하는 것 같이 아, 보이는데 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저는 궁극적으로는
진실이 이긴다고 믿는 편입니다. 사건을 하더라도 막 뭔가 꼼수를 부리고 그러면 복잡해지고 그거는 허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게 관철되지도 않습니다. 이 국면은 저는 이준석 대표가 왜 이렇게 공중전, 여론전을 펼치냐, 본인에게 정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처음에 징계를 받았을 때 어제 가처분에서도 본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재판부가 제일 관심 갖는 것도 정말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인 게 맞습니까? 라는 거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비상 상황인 거 두 가지 원인이 있겠죠. 당대표가 징계를 받았다는 사상 초유의 상황,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렇다면 당 대표가 징계를 받은 직후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직무대행을 막 선임을 잠깐만요. 하고 예. 1부 마칠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어버려서 예,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네.